자, DH 방배 분양입니다. 청약 자격, 분양가, 평명도, 작은 계획, 완벽 분석이라고 제가 한번 툴을 달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DH 방배가 이 물량이 많습니다. 전체 분양 물량이 1244세대나 좀 되고요. 그 다음에 8호제곱이죠. 84제곱 이게 956세대나 돼가지고 좀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좀 이 정도가 팍팍 좀 나와줘야지만 좀 물량 해볼 만도 하고 여러 가지들 좀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거의 이거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물량이 많은 거가 거의 한 2년 안에 나올까 싶어요. 1, 2년 안에 나올까. 그래서 잔치입니다. 잔치.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DH 방배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1순위가 8월 27일,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이 26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월화, 다음 주 정도가 이제 D-Day죠. 자, 공급 규모는 1244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가를 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59AB 16억 원 정도, 그 다음 84AB 22억 정도 하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사실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래 가치를 84 기준으로는 30억 이상 그렇게 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10억 이상 노또죠. 자, 타입도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보니까 물량이 많습니다. 84가 정말 물량이 많습니다. 84가 물량이 많고 59 타입도 이렇게 물량이 많아서 정말 도전해 볼 만하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조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청약 자금 같은 경우 보면은 서울시 및 여러 가지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데 이거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공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라서 세대주일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당첨된 자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여기 보면 청약 조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장도 있어야 됩니다. 통장에 가입해서 2년 이상 지난 자로서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할 것.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요 공고를 잘 따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량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번에는 좀 물량을 잔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해봤는데요. 가점은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특공이라든가 가점 이거 70점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타입도 제가 보기엔 최저점이 70점 이상 나오겠죠. 그런데 조금 관심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추천 물량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요. 전용 면적 아시죠? 전용 면적 60 이하가 60 추천제, 그 다음에 60제곱초가 8호제곱미터 이하 30, 그 다음에 여기 큰 평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제 물량이 20%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체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또 추천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섞어가지고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요 일반 공급 세대수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법 어렵지 않아가지고 보시게 되면 자. 추천 물량이 이렇게 있는데 5구가 일반 분양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계산은 간단해요. 33개 물량이 있으면 무주택자 추천 물량은 여기 0.6을 곱하게 되겠죠. 84는 0.4인가요? 그렇게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나온 물량을 가지고 또 무주택이 0.75니까 0.75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여기는 또 곱한 거 0.25를 곱해주면 이렇게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무주택 추천 물량도 이번에는 좀 많아가지고 84A 같은 경우는 74개 약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정도 되고 59 B타입만 하더라도 28개나 되니까 확실히 좀 무주택자 분들도 좀 넣어볼 가능성이 크죠. 어디를 넣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물량이 많은 쪽을 넣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물량 215개 중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가고 유주택자 분들 집이 하나이신 분들은 정말 좀 가능성이 좀 적게 가지만 그래도 24개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하고 확실히 이렇게 추천 물량에서는 무주택자 분들이 우선권이 좀 주어진다 이렇게 돼서 어쨌든 물량이 좀 추천 물량도 좀 이렇게 많아서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 10%가 아니고 20%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가지고 계약금 어디죠? 계약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20% 정도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좀 도면도 좀 보겠습니다. 타입 보시면 이 DH 방배가 구역이죠. 구역이가 전체가 이렇게 돼 있죠. 이수역이 있어가지고 요 단지가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좋으신데 아무래도 이수역 쪽 요쪽 라인 쪽이 좋겠죠. 요쪽 라인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쪽 라인도 괜찮겠죠. 왜냐면 여기서 생각보다 이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쪽에서 뭐죠? 122동서부터 126동 요쪽에서는 좀 여기를 걸어가기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요쪽 라인 쪽은 좀 높은 층에서는 뷰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117동, 118동, 124동 그래서 요쪽에선 보이겠죠. 이번에 34평 물량 배정이 요쪽 라인 쪽에 많습니다. 요쪽이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요? 지하철도 좀 멀고 요쪽으로 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요 앞동 쪽이 좋은 쪽으로 되고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가져가겠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보면 그렇죠. 도면상으로 보면 요 라인 쪽입니다. 평형도로 보면 요 라인 쪽이고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좀 오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84가 요 뒤쪽에 좀 배정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요쪽 라인 쪽으로 일반 분양 84 쪽이 많이 돼 있고 이쪽이 5구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좀 큰 평수에 뷰가 나오니까 좀 대형 평수가 배치됐나 뭐 이런 건데 타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앞쪽을 보시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요 동 라인이죠. 107동에서부터 113동 라인 쪽이 아무래도 많이 선호할 것 같고 지하철 걸어도 갈 수 있고 5구가 또 여기 보면 생각보다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각자 나름 판단하시면 되는데 107동에서 113동이 좀 우수하게 되고 여기에 물량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동서부터 106동은 그 다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22동부터 122동부터 129동이 약간 좀 떨어지겠죠. 그다음 뒤쪽도 떨어지는데 이쪽은 아마 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동호수 배치도죠. 하얀색 부분은 조합원들이 가져갔죠. 조합원들이 가져가서 역시 101동 쪽, 그러니까 101동 쪽이 어디죠? 이 앞쪽 라인 쪽은 확실히 조합원들이 많이 빼갔습니다. 많이 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조합원들이 많이 빼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다라고 하는 동들도 좀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고 뒷동이죠. 여기 뒷동 한 요쪽 그 저번에 말했던 114, 115동은 거의 뭐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쭉 조합원들이 손을 안 댔네요. 그 다음에 118, 119는 다 가져갔네요.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네. 엄매. 자 볼까요? 118, 119 정도. 이쪽에서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쪽이죠. 역시 뷰가 나오는 쪽을 많이 가져갔네요. 뷰가 나오는 쪽을 확실히 대형 평수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선호도에 맞게 여기도 큰 평수들은 조합원이 다 가져갔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죠. 타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이 보면 59 A 타입이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가지고 타입별로고 이 앞쪽으로 배치돼 있어요. 앞쪽으로 배치돼 있어서 역시 59 A가 좀 강력하게 좀 물량도 많고 경쟁률도 좀 셀 것 같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9 B는 타입이 좀 약간 모양이 좀 그렇죠. 모양이 그러는데 그래도 앞동 쪽으로는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 C 같은 경우는 좀 앞동에 있는데 좀 모양도 그렇고 좀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덜하겠다 해가지고 뭐 여기를 추천 물량 뭐 넣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84A 정말 잘 나왔죠. 그래가지고 알파름도 크게 나와 있고 현관 들어와가지고 뭐 문제 없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구조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모든 평형이 다 그래요. B 타입도 뭐 문제 없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A 타입이 보니까 주로 어디에 몰려 있냐면 114, 115동, 116, 117에 이렇게 몰려 있고 또 뒤편으로도 몰려 있거든요.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B 타입 같고 그다음 C 타입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구조가 조금 안 좋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 A 타입 요거 보면은 요 앞쪽 동에도 골고루게 돼 있어요. 요게 좀 경쟁률이 좀 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01 B 같은 경우는 요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딱히 그죠? 114A 같은 경우는 확실히 대형 평수 요쪽 뷰 라인 쪽 나오는 거 조합원들 많이 가져간 쪽이죠. 114B도 조합원들 쪽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도면은 좀 잘 들여다 보시고 내가 어느 쪽을 넣어야 되는가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DH 방배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가 없다고 다 알려졌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 근데 전매 제한은 있습니다. 전매 제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자 후불 아니고 그때그때 내야 됩니다. 한 4% 정도 금리로 가가지고 이렇게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가 없는 게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거주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정말 메리트여서 그냥 들어가서 사실 분은 살아도 되고 그 다음에 전세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조금은 유리한 측면들이 있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는 이수 초등학교하고 방배 초등학교 완전 초품화는 아니죠. 보시게 되면 방배하고 이수 초등학교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가 뭐 최고 학군 이게 딱 품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재개발 뭐 이게 여기 해가지고 완전히 초품화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 가격이라든가 대단지 또 미래 가치는 출중한 지역이니까 보시죠. 자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 계약금이 20%입니다. 계약금이 20%이기 때문에 약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면 4억 5천 정도 이상의 일단 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도 60%인데 이자는 그때그때 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LTV 기준 50%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금리는 4% 정도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자금 조달을 좀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빼보면 두 가지로 나눠야죠. 실거주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들어가서 살 때하고 바로 전세를 놓을 때하고 보시게 되면 좀 자금 조달이 뭐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큰 돈이 들어갑니다. 보시게 되면 만일에 실거주한다 가게 되면 나중에 다 어차피 전세로 해가지고 5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쳤을 때 그 미래 가치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한 12억 정도 그것도 개인 이제 뭐 DSR 한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12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기준으로는 뭐 그런다 나온다 보더라도 지금 금액이 정말 한 12억 원 정도 이상의 자금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영끌해가지고 야 여기 당첨된다. 그거 좀 쉽지 않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전매 제한도 이게 3년 들어오기 때문에 좀 자본력이 없으신 분들은 좀 슬픈 상황이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전세로 놓을 쪽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는 전세로 맞춰버리면 됩니다. 이때 전세가가 얼마 될 거냐 그건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온다 한들 강남에서 좀 전세가가 좀 높아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전세 자금이 한 10억 원 이상은 준비돼야지만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자, 당첨 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금 조달 계획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영끌로 해가지고 신용대출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대출해가지고 막 집 산다 그러면 또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자본력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뭐 도전하는 게 좀 무의미하겠다. 뭐 이런 거죠. 자, 당첨 가점은 그 마포 라첼스 비교해 보면 알아요. 마포 라첼스가 분양가가 높지 않았습니까? 84A 타입이 거의 한 17억 원 선, 뭐 부대 비용까지 하면 8억 얼마입니까? 거의 18억 원 선까지 됐었는데 이 라첼스 이 당첨 최저점 한번 보세요. 84A가 73점입니다. 73점. 그러니까는 라첼스도 73점 최저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그냥 각 평형대 70점대 이상이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최근 분위기. 한 부동산 침체기 때 작년만 정도만 하더라도 한 65점 뭐 이렇게 되겠다 싶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70점이 넘어야지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점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추천 물량이 좀 많은 거가 좀 기일 수 있고 좀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1주택자 분들도 뭐 꿈을 꾸어볼 수 있겠죠. 단점이라면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물량이라도 추천 물량 넣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가 안 나오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해가지고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DC 방배 한번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물량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고 저는 항상 보고 있는 게 뭐 추천 물량이죠. 뭐 집이 많으신 분들은 추천 물량 또
뭐 청약 넣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도 이렇게 무주택자 분들로 이렇게 가점이 낮아서 무주택,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항상 알아서 잘 준비 잘 하시니까 문제는 안 되겠는데 조금 뭐 무주택자 분들로서 가점이 맞지 않는 분들이 기회의 타이밍이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 모두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길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잔치니까요 모두 당첨입니다. 감사합니다.